자, 일단 오늘 새벽에 세월호 선체가 반잠수식 운반선에 완전히 무사히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와이어 분리 작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까지 끌고 갔던 양측에 있던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가 이제 와이어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이 와이어를 분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제킹 바지선을 분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소정 기자, 지금 제킹 바지선을 떼내는 작업을 위한 그런 와이어 분리 작업 중인데 오늘 정오까지는 이 작업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양쪽에 둘러싸고 있는 제킹 바지선에 그 인양줄,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세 배를 묶고 있는 줄을 일단 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킹 바지선과 세월호를 끌어올렸던 인양줄이 66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줄을 하나하나 또 푸는 작업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까지 하는 것을 오늘 정오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추가적인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세월호를 이제 완전히 띄워 올리는 작업이 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오늘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반잠수선이 어쨌든 세월호를 올릴 당시에는 물 밑으로 13m가량이 내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완전히 부양하는 작업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 뭐 배수 작업이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작업도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잠수식 선박이 13m 아래로 잠수를 해서 그 위로 세월호가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두 배를 그 위치를 맞추는 작업, 이 작업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반잠수식 선박을 1.5m 정도 띄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배가 살짝 맞닿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맞닿은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오늘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이 선적 작업까지가 사실 굉장히 고난도의 과정이었는데요. 굉장히 신중하게 또 천천히 진행이 되었는데 다행히 오늘 새벽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풀고 나면 이 제킹 바지선이 분리가 됩니다. 제킹 바지선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마 저희가 화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분리하고 이탈하는 작업까지 완전히 끝나면 드디어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지금 이제 선적되어 있는 이 두 배가 물 위로 완전히 떠오르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또 조심스러운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인양 추진단에서 브리핑을 한 대로 세월호의 무게가 꼬리와 머리 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띄워 올리는 작업에도 또 무게 중심을 잡는 이런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을 그 용어로는 벨라스팅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잠수식 선박에 지금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평형수라고 하죠. 근데 이 물을 조금씩 빼내면서 배를 띄워서 세월호를 같이 함께 뛰어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목표는 16m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다 이제 그러니까 그 부양을 완전히 시키고 나면 자연스럽게 세월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물 그리고 기름들, 아직도 남아있는 기름들 이런 부분들이 빠져나오게 될 텐데요. 그 물을 빼고 또 잔존유, 남아있는 기름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 모든 작업을 다 해서 사흘에서 닷새가량 걸린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오늘 세월호를 부양하게 되면 앞으로 한 2, 3일간은 물을 빼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세월호가 제킹 바지선에 묶인 채로 반잠수선에 도착한 것이 어제 저녁 한 8시쯤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새벽 4시쯤에 그 반잠수선 위에 선적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세세한 작업,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세월호가 이동하는데 드디어 세월호를 13m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반잠수식 선박이 있는 3km 떨어진 해상까지 이동하는데 3시간 30분이 걸렸거든요. 당초에 2시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3시간 30분이 지나서 저녁 8시 30분에 그 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을 하고 나서 저녁 8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이 위치를 맞추는 데 또한 3시간가량 걸려가지고요. 어제 밤 자정, 그러니까 오늘 이게 0시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새벽 0시에 이 두 배의 위치를 맞추는 작업이 끝났고 네. 그런 다음에 아래에 있는 반 잠수식 선박을 뛰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배가 맞닿은 것이 0시 50분쯤 됐는데 네. 맞닿은 다음에도 이 무게중심을 맞추고 또 위치를 아주 정밀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아무래도 그 소족이었긴 했지만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두 배를 완전하게 맞추는 데는 그냥 바람과 파도가 없는 물이 없는 이 지상에서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바닷속에서 맞추는 작업이 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또 4시간 가까이가 흘러서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흘러서 두 배가 드디어 이렇게 맞닿고 선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 왼편으로 이 시각 인양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킹 바지선도 양쪽으로 보이고 있고 반 잠수선이 물속에 절반 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그 위에 세월호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좀 흐린 상태입니다. 네.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자, 앞서서 브리핑에서도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3일에서 5일 정도의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조기는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네. 이제 중조기가 들어가고 예. 그렇다면 물살도 좀 빨라질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물살이라든지 날씨의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을까요? 네, 그 인양 추진단이 앞으로부터 있는 일정은 기존에 있었던 인양 과정에 비해서는 네. 훨씬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가장 어려웠던 작업이 이른바 그 맹골수도에 있었던 세월호를 13m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일 때 그때가 가장 조류의 영향과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작업이었거든요. 네. 그 작업을 정말 어렵사리 우여곡절 끝에 마쳤고 그 다음에 반 잠수식 선박에 얹는 작업이 또 어려웠는데요. 이 작업도 소조기 안에 다행히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 중조기로 넘어가면서 파도와 바람이 조금씩 거세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도 앞바다 저 해역에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약간 이게 툭툭 떨어지는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 현장 기자들의 그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그치고 이 흐린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다 모습도 이렇게 뿌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는 최대 0.7m까지 네. 높아진다고 하고요. 어제까지는 0.45m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씩 파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네. 바람도 초속 한 3, 4m 정도로 물론 바람은 아직 괜찮습니다. 네. 이 정도로 조금씩 높아지고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파도와 바람이 좀 더 거세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세월호를 완전히 부양시키는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는 바람의 영향과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인양 추진단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을 들으면 아직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네. 워낙 예민한 작업이고 또 자칫 방심했다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브리핑할 때도 그렇고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네.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9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 세월호를 완전 부양한 이후에 반잠수선과 고박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킹 바지선과 이 와이어 이 부분이 아직 제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이어를 완전히 푼 다음에는 제킹 바지선이 세월호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반잠수선과 세월호의 고박이 이어집니다. 자, 고박한 이후에는 이제 목포 신항으로 출발을 할 텐데 네. 앞서서 현장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어떻게 육상으로 옮길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인양 추진단에서 설명해 준 내용이었는데요. 그 반잠수식 선박까지 출발하기 전에 네. 이제 앞으로 남은
어려운 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가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난도가 높은 과정이 첫 번째는 반잠수식 선박에 안전하게 선적하는 작업.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고비가 있고 그 다음 고비라고 한다면 육지에 안전하게 올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흘에서 닷새 가량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와이어를 풀고 그다음에 그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얹혀서 끌어올리고 네. 그다음에 두 배를 또 단단히 붙들어 매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네. 또 안에 들어있는 물과 잔존유를 빼내는 작업. 그래서 물 빼는데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사흘이 될지 닷새가 될지 이제 그게 변수가 될 텐데요. 네. 그렇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다면 지금부터 닷새 이후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쯤이면 늦어도 네. 목포 신항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신항으로 가는 데까지는 또 얼마가 걸리냐 하면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번에 반잠수식 선박까지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천천히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네. 뭐 이른바 비유할 때는 소풍 가는 걸음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도 표현을 했는데요. 네.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리게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포 신항으로 이동할 때에는 이 그 반잠수식 선박이 스스로 동력이 있어서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움직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시속 10km의 정도 속도로 움직인다면 한 9시간에서 10시간 후면 목포 신항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이면 빠르면 목포 신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일 같은 장비를 깔아서 육지로 그 세월호를 완전히 올려놓는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또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선체가 방금 브리핑에서도 들었지만 세월호의 중량이 안에 들어있는 아직 남아있는 물과 기름 등등 모두 합쳐서 11,000톤 정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량을 고스란히 뭐 자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을 뭐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체를 고스란히 그것도 왼편으로 누운 채로 육지로 올려놓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선체를 또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고 이렇게 해수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세월호 인양 현장의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흘 전부터 사실 저 자리에 저 주변에서 직접 뛰어가 보지는 못하고 네. 마음을 많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함께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흘 그렇습니다. 동안 배 위에 계속 있었는데 네. 엄청나게 마음 졸이면서 그 현장을 지켜봤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70시간 넘게 네. 거의 지금 71시간, 72시간 가까이 배 위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네. 인양 작업을 고스란히 지켜본 가족들이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금 정말로 마음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네. 방심하기는 이릅니다만, 그래서 이번 그 세월호 부양 작업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가족들이 이제 항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조금 뒤에는 그 가족들의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가슴 졸이면서 그 시커멓게 변해버린 가족들의 마음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린 세월호를 바라봤던 가족들,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놓여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각 인양 현장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빗방울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이미 어려운 작업들은 많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안정적인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그런 기다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서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